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천재노 교과서의 먹고 싶다 수박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이 좀 길다 보니까요. 모든 내용을 다 읽기보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약 2시간에 걸쳐 일어난 그 일은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 같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글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체육 시간에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그 체육 시간에 그 운동장 한 구석에서 수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박을 발견하고 우와 맛있겠다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지원이라는 친구가 그 수박을 뚝 따버립니다. 먹고 싶으면 따지 뭐 이러면서 수박을 따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인 지원이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는데 이 지원이는 너네도 먹고 싶지 않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즉 은비라는 친구는 난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나는 빠지겠어.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박을 따려고 한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친구가 수박을 땄으니까 나는 이 문제에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선을 긋고 이제 좀 떨어져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라는 친구도 그렇게 은비를 따라갔는데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걸 보고서 나는 그래도 좀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나가 자기 신발 주머니에 수박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교실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 수박의 처리에 대해서, 이 수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친구들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친구들은 이 수박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화장실 가서 우리끼리만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애초에 수박을 딴 것부터가 잘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친구들을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수박을 먹는 잘못을 또 얻는 것은 좀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다 같이 먹자 친구들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친구들은 다 반대를 해요. 미쳤어? 벌점 먹을 거야. 혼낼 거야. 다른 애들한테도 욕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습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먹자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계속해서 아니야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이 찝찝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공명정대하게 수박을 처리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와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이 엄청나게 엄격한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격한 분에게 엄청 혼낼 게 틀림없으니까 그러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갈등 끝에 이 나가 너무 답답해서 나도 이쯤에서 손을 떼버릴까? 라고 하면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리 빠져 있었던 이 은비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그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인가입니다. 이 성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확인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담임쌤이 벌 좀 먹이면 먹고 혼내시면 혼나자. 우리 그냥 좀 털어놓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또 싸늘하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나는 또다시 설득되면서 좀 강하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갈등이 이제 어떻게 멈추게 되느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요. 담임 선생님이 나갈 때까지 결국에는 수박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박을 먹으러 가자고 화장실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사건이 이뤄져요. 뭐냐면요.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던 그 공범들 있죠. 그 공범들 중에 한 명씩 자꾸 문제에서 빠지는 겁니다. 자, 먼저 세영이가 나 가봐야 돼 하면서 갑자기 빠졌고요. 그러자 다음에 인정이가 있잖아 나도 사실 가야 돼. 그래서 인정이도 수박 문제에서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지원이랑 나 남았어요. 지원이는 아까 전에 수박을 직접 땄던 그 문제의 그 최종 1차 원인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의 또 내적 갈등이 시작돼요. 아 뭐지? 다들 가버리네? 나도 가야 되나? 라고 이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히게도 이 수박을 딴 문제의 원인이었던 지원이가 자기도 나도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수박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사실 지원이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책임감 있는 이 나가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라고 하면서 수박 처리를 떠맡아요. 여기 표현 되게 재밌는 거 나오는데요. 나는 말을 하는 내 입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와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도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처음 있는 듯한 낯선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나의 진심은 담겨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데도 내가 말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원이는 정말 훌륭한 친구야, 다정이는 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떠넘기고서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그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차라리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먹어야겠다 라고 떠올려요. 자, 그런데 좀 웃긴 게 이 지원이가 가방을 자꾸 퉁퉁 치면서 아, 수박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만 수박을 막 통통 건드리면서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는 떠넘겨 놓고서 수박을 먹고 싶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박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 고마워서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죄책감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래? 라고 하자 이해하지도 못해요. 뭐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너는 수박이 생겼는데 나한테 안 고맙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처리를 대신 떠맡은 거잖아요.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떠맡은 건데 그거를 너 수박 생겼잖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오히려 말하는 지원이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민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어떤 정보를 주냐면요. 이 수박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조혜대 옆에서 딴 거야? 야, 그거 교장쌤 수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장쌤이 지극정성으로 가꾼 수박인데 그거를 땄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장쌤의 이 외모를 묘사하면서 이 교장쌤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 엄격한 모습이 이제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요.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자라고 미나가 말하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양심을 속이는 일인데 내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거를 감추는 건 옳지 않은 일인데 라고 이제 또 나아가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러고 있자 지원이는 되게 공격적이고 좀 거친 표현을 하면서 에이 짜증난다 정말 망할 수박 이러면서 막 그 짜증을 내면서 거칠어진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야, 너만 양심적이야? 나는 도둑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의 행동, 나는 이제 그냥 돌려놓는 걸 반대하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지원이가 막 원망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또 직접적인 제시 보입니다. 욱하기 대장. 지원이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엔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비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은비 누구였냐면요. 처음에 나는 이 문제에서 빠질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그 주인공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냥 정말 쿨하게 그냥 있던 데 갖다 둬.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들이 이제 그 조혜대 옆에 갖다 두고 모든 걸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와요. 은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꼭지가 떨어진 수박을 마치 처음부터 따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일인지도. 줄기에서 분리되어 물을 공급받지 못해 배배에 뒤틀려 마르다가 썩어갈 수박의 아픔 따위도 그런 것들은 나의 양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고 양심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들은 다 단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겉으로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다만 은비의 손이 따뜻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준 은비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요. 이 작품 내에 드러나는 갈등입니다. 갈등. 이 작품 내에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격 제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격이 제시된 부분과 이제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에 관해 설명한 것을 묻는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 갈등은 사건을 일으킬 뿐 주제를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갈등은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주제와 관련한 내용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자, 갈등은 작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네, 요것이 답이 되겠죠. 자, 다른 것도 그냥 계속 볼게요. 자, 외적 갈등에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만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 갈등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이제 갈등할 수도 있지만, 개인과 사회가 갈등할 수도 있고요. 개인과 어떤 집단이 갈등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과 어떤 운명이 갈등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은 인물의 성격, 가치관과 무관할 수는 없죠. 갈등은 인간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